바쁘게 돌아가는 한국 사회. 나는 언론사 PD이자 기자로 뉴스를 만들어 왔다. 이슈의 중심에 있다는 생각에 만족감은 높은 편이었지만 만듦새에서 어려움을 겪곤 했다. 다큐로 영상을 배워서인지 뉴스라기엔 느슨하다는 평을 듣기 일쑤였고 역으로 다큐라기엔 호흡이 빠르다는 평을 듣곤 했다. 뉴스도 다큐도 아닌 중간 지점에 머물다 보니 주변의 평가도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도 좋지 못했다. 결국 적응하지 못한 나는 언론사를 나오게 되었다. 새 길을 정한 이상 한 번은 긴 호흡의 영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면 이 고민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도전하기엔 나는 너무 바빴고 시간도 넉넉지 않았다. 그즈음 우리 부부에게 아이도 찾아왔고 이젠 가족의 미래도 생각해야 했다. 그러던 중 한 동물단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 동물자유연대 최민정 활동가라고 하는데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편 다큐멘터리를 함께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곰을 키운 지 10년 이상 된 10살 이상 된 곰들은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을 한 상태예요. 활동가들은 철창에 갇힌 반달가슴곰, 사육곰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리산에선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 중인 반면 다른 한편에선 웅담 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또 다른 반달가슴곰들이 사육되고 있다는 것. 게다가 곰 사육은 오직 중국과 한국에서만 합법이었다. 이 단체는 비참한 곰 사육을 막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하며 달려왔고 이 현실을 세상에 알려 곰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자료조사와 내용 정리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고 사육권 문제의 해결 과정까지 담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끌렸다. 그렇게 나는 사육곰 이야기에 뛰어들었다. 자신 있게 다큐에 뛰어들었지만 사육권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곰 사육은 정부가 먼저 장려한 산업이었다. 최근 들어 곰을 비롯한 야생 동물의 사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곰에서 나오는 웅담과 피, 가죽 등은 국내 수요뿐 아니라 수입 대체 효과도 얻을 수 있는 사육 가능한 야생 동물입니다. 사육곰은 그러니까 1980년대에 산림청에서 농가 소득 보전의 일환으로 해서 좀 권장 정책을 폈었던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어요. 야생에서만 볼 수 있었던 곰이 농장이라고 하는 형태의 사육 형태를 갖게 된 거죠. 그 결과 전국 각지에 사육곰 농가가 들어섰고 하나의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 잡아갔다. 살아있는 곰에서 쓸개즙을 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노란 쓸개즙이 관을 통해 살아있는 곰의 몸에서 빠져나와 7살이 되면 담낭에 관을 연결시키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때까지 쓸개즙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합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사육곰 산업이 이어져 온 것이다. 분명 이상한 구조였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곰 사육을 막을 순 없어 보였다. 어쨌거나 곰 사육과 웅담 채취는 지금도 불법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용 정리에 고민을 하던 중 연락을 받았다. 사진은 한순간인데 직접 곰 농장에 가서 애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이거를 보는 거랑은 정말 천지 차이 같아요.
사육곰 농장을 직접 찾아가 보자는 제안이었다. 우리가 찾은 곳은 충남의 한 사육곰 농가. 백 마리가 넘는 곰을 뜬장에 사육하는 곳이었다. 아무래도 이제 사육 관리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찾다 보니까 뜬장과 그다음에 이렇게 밥그릇도 물도 상시를 줄 수 없는 이런 구조 속에서 그냥 두는 거죠. 아 진짜. 손으로 먹자 손으로 그러니까. 처음 본 사육곰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철근으로 된 뜬장 바닥에서 곰들은 제대로 서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좁은 철창 속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면 나는 얼마나 답답할까? 그냥 상자에 집어넣어놓고 그 상자 규격에 맞게 그냥 얘를 사육하고 죽을 때만 돼야지 나온다. 그럼 물건 담아두는 용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더 소름 끼치고 막 그야말로 정말 그냥 머리카락 찔찔 쓰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때문에 더 한마디라도 건네줘서 뭔가 자극을 좀. 그렇게 곰 사육장을 둘러보는 내내 곰들의 비참한 현실이 자주 눈에 들어왔다. 아유 미안해. 사람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곰들의 먹이였고 치우지 않은 배설물도 눈에 띄었다. 정말이지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미안하다.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미안하다는 활동가의 말이 비로소 와닿았다. 뜬장에서 곰들은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고 우리는 지켜보는 것 외엔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곰들의 현실을 마주하자 나도 어느새 사육곰 문제에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사육 농장에서 돌아와 활동가들을 다시 찾았다. 이들이 10년 넘게 지켜본 사육곰 산업의 진짜 현실과 그동안 고민해온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였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육곰 농가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진행했죠. 사육곰 현황. 곰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먹이를 먹으며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활동가들은 한 목소리로 곰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31% 정도가 뜬장 사육을 하고 계셨어요. 나머지도 이제 시멘트 바닥이어서 사실상 흙바닥을 밟으면서 살 수 있는 사육곰들은 전혀 없었고 안에서 이제 여러 마리를 키우려다 보니까 그냥 뜬장을 몇 층짜리로 설비를 해서 이렇게 여러 마리 대량으로 키우는 곳도 있다 보니까 좀
환경이 안 좋겠죠? 곰들이 충족돼야 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섭식 행동일 수도 있고 탐색 행동, 뭐 휴식 행동 종류가 있을 텐데 그 어떤 그 행동도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특정 행동을 계속 반복한다던가 이게 이제 정형 행동 또는 뭐 이상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그 행동만 뇌에 남아 있어서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곰들이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대로 공격성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농가에서 볼 수 있는 곰의 상처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야생에 사는 곰들은 사실 그렇게 바로 옆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붙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곰의 어떤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드물 텐데 바로 옆 뜬장에 있는 곰한테는 굉장히 신경에 거슬리는 행동이었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싫어서 그 아기 곰을 물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그런 환경에 방치가 되면서 또 그 과정에서 다양한 학대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냥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기에 산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미치지 않는다는 게 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정말 살 수 없는 곳인데도 이렇게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죠. 다 그런 게 느껴져요. 살고 싶구나. 빨리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아유, 저같이 팔이 안고 그러면 아우 나 진짜 어떡해. 저게 고통이 없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냥 얘네들은 다 그냥 이렇게 살고 다 저렇게 하고도 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물을 아무리 어떤 목적으로 키운다 할지라도 이거는 정말 최악인 거죠. 근데 이제 곰을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까지 봐서 이제 그 곰들 상태를 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곰을 도살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해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게 됐고요. 소문은 있었지만 확인되지는 않았던 곰 불법 도축. 활동가들은 불법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농장을 방문했다. 그분이 이제 농담의 효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어디에도 좋고 만병통치약이다. 저희가 그러면 곰을 잡는 거 우리도 볼 수 있겠냐 하니까 뭐 흔쾌히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위에 있는 케이지로 함께 이동을 했고요. 거기서 압축총 압축을 하고 석션이콜린으로 좀 추정이 되는데 그 약물을 넣어서 주사기를 장착을 하고 곰에게 이제 그 총을 쐈어요. 다른 곰들이 보는 앞에서 마취부터 다 이루어졌어요. 수의사 외에 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개체 앞에서 도축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농장주는 거리낌이 없었다. 무엇보다 근육위안제는 움직이지 못하게만 막는 약품. 곰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제 도살 자체는 이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진정되니까 혈이 있을 때 혈을 빼면 자기는 아픈 줄 모르잖아. 그럼 그 혈이 탁 나가면 모든 게 딱 그냥 싹 다 빠져나가요. 제가 아직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정신 있죠. 살아있으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한 생명이 꺼져가는 걸 지켜보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더라고요. 고통이 좀 가슴을 짓누르더라고요. 면역 기운을 내서 더 이상 못해요. 면역을 향상시키는 데는 세계에서 이거밖에 없어요. 당장 법과 제도로 사육 환경을 바꾸거나 곰 도축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 그렇다고 고통 속의 곰들을 이대로 놔둘 수도 없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도 좀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다라는 걸 정말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있었어요. 이제는 실제로 곰을 그곳에서 꺼내주고 싶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고통 없이 살기를 바랬다. 그때 생각해낸 것이 바로 생추얼이었다. 한국어로 번역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보통은 이제 보호시설, 그 동물이 가지고 있는 생태적 특성에 맞는 최대한의 자연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 중요한 특징은 그런 겁니다. 자연사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도록 두는 곳. 가장 좋은 건 자연 상태에 가까운 생추어리로 보내는 거죠. 현재 한국에는 생추어리가 없습니다. 국내에 없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 활동가들은 바로 해외로 눈을 돌렸다. 해외 생추어리에 보내기 위해서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이제 곰도 생추어리에 있는 이런 생추어리를 발견하면서 아, 우리 곰도 여기로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처음 갖게 된 거예요. 답이 정해지자 일들은 빠르게 진행됐다. 활동가들은 미국의 야생동물 보호소인 투아스에 한국 사육곰의 사연을 알렸고 곰을 받아달라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물리적, 행정적 거리로 인해 고려할 사항들이 많았다. 어류 및 그 야생동물 그런 보호국이 있는데 외국으로부터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체를 수입할 때 이 협조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곰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위기의 동물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했고 그렇게 10년을 모아온 자료와 활동가들의 진심이 드디어 힘을 발휘했다. It's a very expensive rescue, and yet the lives that they were living were pretty horrific, and so. 이제 어떤 곰들을 미국으로 보낼지 선택해야 했다. 가까운 경기부터 호남, 영남, 강원까지 모든 사육농가를 찾아다닌 것. 농장 하나를 폐쇄시키는 조건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농장을 하나 이렇게 폐쇄시키면서 줄여나가자. 이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농장, 그리고 정말 그 사육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우선적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부터 빼내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찾은 거죠. 그렇게 거리와 상관없이 사육곰을 꺼낼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닌 끝에 뜬장에서 곰 22마리를 사육하는 강원도 동해의 한 농가에 다다랐다. 그 농장주분께서도 나쁜 분은 아니셨고 소득을 위해서 키우셨지만 소득은 나지 않았고
매일매일 밥을 주고 또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좀 버거우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내고 싶어 하시는 생각이 강하셔서 저희가 이제 설득을 했고, 지금 빨리 포기하시는 게 본인도 빨리 더 나이 드시기 전에 빨리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폐업 보상에 따른 것도 더 나은 조건에서 가져가시는 거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요. 그렇게 2020년 2월 동해곰 22마리의 미국행이 확정되었다. 이는 곧 뜬장에서의 삶이 이제 끝났음을 의미했다. 아유, 미안해. 잡아주지 못해서. 우리 좋은 데 가서 잘 살자. 그래, 안녕, 안녕, 그래. 같이 만지자. 어떻게 옮길 수 있었나요? 미국에서 받아주기로 한 거는 재작년 초에 이제 했었는데 바로 코로나 사태 터지면서 행정처리 등등이 다 막혔어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은 동해곰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멸종 위기종인 곰의 반입을 위해서는 행정당국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내의 야생동물 반출입이 잠정 중단된 것. 그렇게 반달가슴곰 반입 승인은 기약 없이 연기됐다. 그리고 곰들의 철창 속 생활도 한없이 길어지고 있었다. 지금도 제일 가슴 아픈 거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었다면 뜬장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편한 곳으로 옮겨서 대기하고 갈 준비를 했을 텐데. 그렇게 시간만 흘러갈 무렵 의외의 변화가 나타났다. 120 bears live in filthy cages on this farm in South Korea. BBC를 비롯 세계 각국 언론에서 사육곰 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At this farm, 136 bears survive on out-of-date donors, donated by a popular chain. 우리가 이 사육곰 문제를 좀 방치하면 안 되겠다. 뭔가 이제는 정말 좀 해결을 해야겠다는 그런 좀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때쯤 약간 전환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사육곰을 돕고 싶다는 시민들의 연락도 빗발쳤다. 활동가들도 힘을 내 코로나로 미뤄졌던 사육곰 지원 프로그램을 하나씩 실행해 나갔다. 생각을 하면은 얘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도 직관적으로 좀 알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시민 인식 개선이나 사육곰 종식을 위한 캠페인이었는데, 그리고 곰들에게 직접적인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시민분들과 같이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시민 개개인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대신해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뛰는 거고요. 곰의 자유가 조금 미뤄졌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었다. 비록 뜬장 아니지만 곰들은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했기 때문. 와서 직접 무언가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좀. 코로나 유행이 더 심해져도 동해 방문은 멈추지 않았다.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모아 주기적으로 곰들을 챙겼다. 또 곰들의 행동 발달을 위해 다양한 먹이를 챙겨주기도 했다. 저희들이 과일을 주면은 어쩔 수 없이 손 쓰고 발 쓰고 다 해야 되거든요. 이빨까지 다 쓰면서. 조금 더 자유로운 행동, 정말 자연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얼음 같은 것도 같이 사다 주고 그 위에다 올려주면은 아이들이 또 되게 신나는 거. 아이들한테 좀 행동 통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죠. 그 모습이 저희는 또 행복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번째 여름이 지나갈 무렵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다. 이제 드디어 동해곰 22마리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설마 진짜? 이런 느낌. 정말 계속 물었어요. 정말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희 팀장님한테. 2년 가까이 기다린 소식에 시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이제부터 동해곰 이송은 활동가들의 몫. 각자 역할을 분배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곰을 어디서부터 작업을 해서 서울과 동해를 분주히 오가며 곰 이송에 필요한 것들을 체크했고 한국에서는 야생동물을 항공 운송할 수 있는 이동장 자체가 없어서 협조 요청을 해서 크레이트 22개를 받았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하는 작업도 계속 이어갔다. TWAS 쪽에서 이름을 요청을 하셨어요. 생추어리에 가면 각각의 이제 개체별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불릴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그럼 이제 직접 시민분들께 이름을 받아보면 어떨까. 직접 이름을 붙여주시면 더 의미가 있으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의미까지 담아 이름을 지어주었고 활동가들은 각 개체 특성을 고려해 어울리는 이름을 선정했다. 이 중에서 지금 이 오스카가 마음에 들거든요. 특히 장애가 있는 곰들에게 더 신경을 썼다. 왼쪽 앞발과 오른쪽 뒷발이 없는 곰은 신성한 힘이라는 의미의 오스카. 앞을 볼 수 없는 곰은 축복이라는 의미를 담아 글로리아로 지었다. SN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이름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저도 이제 불러보기도 했는데 이 친구 릴리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사실 피부가 좀 그렇게 좋지 않죠. 이 친구는 루비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소개를 하니까 각자의 모습이 또 다시 보이더라고요. 찰리와 글로리아, 오스카와 릴리. 이제는 사육곰이 아닌 어엿한 이름을 가진 반달가슴곰.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갈 준비를 모두 마쳤다. 드디어 곰들을 철창에서 꺼내는 날. 아유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았어. 오늘만 잘 버티고 내일 비행기에서 잘 버티고 가자. 많은 사람들의 등장에 왠지 상기된 모습들. 어떡해. 어머 고마워 만져주게 해줘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얘가 나한테
피해를 베풀었네. 그래, 고마워. 이제 본격적으로 구조 작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곰 22마리 구조와 이동은 모두가 처음 해보는 작업이기에 작은 것들까지 하나하나 세심히 챙기는 모습. 반달가슴곰이어서 좀 사이즈가 작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동물들이어서 저희도 긴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디 컨디션 스코어라고 해서 체형을 보거든요. 근데 뭐 너무 말랐다던가 너무 뭐 비만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지금 없어요. 뭐 활력이나 모든 걸 봤었을 때 장시간 이동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반달가슴곰 전문가들이 움직였다. 이 작업을 위해서 이제 현장 이제 마취라든지 이동 부분에 있어서 현장 주의 총괄을 하기 위해서 활동가들의 진심에 환경부가 응답해 지리산 반달가슴곰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진짜 한번 마취장 거 보고 한번 뜯어내 보고. 사상에 뭐 안전한 마취는 사실은 없습니다. 마취 자체가 되게 위험한 일인데 개체 상태를 모른 채로 마취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곰과 관련된 마취나 검진 관련된 일들을 하는 어떤 인프라들이 갖추어져 있었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곧이어 조심스럽게 마취 작업이 시작됐다. 곰들이 놀라는 것도 당연했다. 한 번도 마취된 곰이 살아서 나가는 일을 본 적이 없었다. 그걸 알기에 모두는 곰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조심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육장도 문제였는데요. 철창으로 이루어진 방은 11개, 12개씩 이렇게 있었지만 문은 4군데밖에 없었는데 일일이 그 철근을 잘라내서 마취된 곰을 꺼내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육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기보다는 절대 죽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철제 감옥과 마찬가지인 구조였던 거죠. 철제 뜬장은 그야말로 죽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제 곰들은 살아있는 채로 세상을 향해 나오고 있었다. 드디어 나왔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아이들이 여기서 1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갈라진 발바닥 그리고 깨진 발톱 그런 것들이 보이면서 용기 버텨냈구나라는 걸 느꼈죠. 마취된 곰들이 깨기 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내야 했기 때문에 수의사들은 서둘러 곰 상태를 체크했다. 마취를 했을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 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마지막 건강검진이라 생각을 하고 한국에서 피부 상태라든지 아니면 발바닥 상태, 다른 기타 질환이 없는지에 대한 검진을 시행하였습니다. 간이 검진까지 마치면서 개체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확인되자
전체적으로 체계가 잡혀갔다. 활동가들이 철창을 끊으면 수의사들이 곰들을 옮겨 건강을 체크했고, 확인된 곰들은 들것에 실려 크레이트로 옮겨졌다. 크레이트에 들어간 곰들에게는 각성제를 투여. 잠을 깨어 상태를 다시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크레이트를 무진동 이동 트럭에 옮겨 실으며 작업 완료. 약 8시간 만에 동해곰 22마리 구조를 마쳤다. 모든 작업을 무사히 마치자 새삼 함께 해준 이들이 고마웠다. 나오셨던 관계자분들께서 활동가처럼 나서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 애들을 이동하는 모든 과정까지 함께 해주시는 걸 보면서 되게 진심으로 얘네 이주를 성공을 바라시는 마음이 저희도 좀 느껴져서 좀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모두의 진심이 곰에게 닿은 하루. 그렇게 동해곰들의 비극은 이제 지나간 일이 되고 있었다. 지금 되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기도 괜찮고, 요 네 마리는 괜찮고. 야적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작업이 끝나고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곰들하고 뭔가 교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괜찮았어? 뭐 마취해서 잘 깼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주고. 안녕 얘들아, 미안해. 조용히 올라갈게. 가장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철창이 너희의 세상으로 끝나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라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자유를 찾아가는 그 여정에 내가 있을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다음 날 검역까지 마친 곰들은 공항으로 향했다. 아, 이제 가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구조 담당자로서 아직도 제 안에는 과제가 있는 거예요. 미국까지 잘 도착해야 될 텐데 가는 과정에서 또 무슨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더 앞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끝난 상황이 아닌 거죠. 활동가들은 공항까지 곰들과 함께했다. 물이 없었어. 목말랐어. 어떡해. 한 톨도 안 남기려고. 미안해. 이제 물 먹으니까 좀 괜찮아졌어. 소니야, 건강하게 잘 살아. 그렇게 하나하나와 눈을 맞추며 인사를 나눴다. 너도 잘 가고 잘 가.
이곳의 힘든 삶은 이제 잊어버리고 새로운 곳에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같은 시각 생추어리 담당 활동가들은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누워 있는 거 보면은 뭔가 짠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다 마음이 정말 후련하고 장거리 이렇게 가는 게 피곤하긴 하죠. 근데도 그래도 곰들이 좋은 곳으로 가는 그 첫 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막 기대돼요. 거기서 만날 곰들을 보는 게 기대돼요. 곰들의 여정은 미대륙으로 이어졌다. 13시간 만에 LA에 도착한 곰들은 트럭으로 옮겨져 콜로라도주까지 이동했다. 찻길로만 1860여 킬로미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2번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였다. 세대의 트럭을 맨 앞에서 리드해 곰들을 데려온 사람은 트와스의 설립자 패트릭 크레이그. 곰들을 안전하게 옮기고 싶어 직접 나섰다고 했다. So you drove 18 hours? Yeah, we've been up for over 30 hours right now since when we started yesterday, you know, because LA it took 4.5 hours just to get out of the city because of the traffic. 안부 인사도 잠시, 활동가들은 곧바로 곰들의 상태를 살핀다. 얘들아, 조심해 왔어? 굉장히 무섭고 놀랍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도착을 해서 굉장히 놀라웠었고 그 되게 정말 고마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야생동물 보호소까지 이동하느라 지쳤을 곰들을 생각해 바로 다음 장소로 이동했다. 곰들이 우선 머물 장소인 임시 계류장이었다. 동물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피하고 싶거나 아니면 조용히 혼자 있고 싶거나 이런 감정들이 다 있는데 그동안 그 뜬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못했었죠. 그 아이들이 임시로 있을 계류장을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이렇게 마련된 게 너무 마음이 좀 기쁩니다. 새 공간을 보며 기뻐하는 동안 트와스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곰 이동 작업을 시작했다. 각 크레이트들이 계류장 앞에 놓이면 한국 활동가들은 한 번 더 곰들을 살폈다. 조금 예민해진 곰들도 보였지만 대체로 큰 무리는 없는 모습.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시간. Ready? Yep, I'm ready if you're ready. Come on, handsome. I know. I got some Twinkies. You want a Twinkie?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는지 좀처럼 나오지 않는 곰. 급기야
크레이트 끝으로 숨어버린다. 그 뜬장에서만 살았으니 지금 여기가 뭘까 너무너무 궁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빨리 나오질 않고. 봐봐, 봐봐. 처음 밟아보는 거예요, 바닥을. 이어 다른 곰들의 크레이트도 하나씩 문이 열렸다. 반응은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같이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래도 모두가 새 땅을 밟아본다. 벌써 여기에 1시간 와 있는 동안에만 해도 활동적인 이 곰들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고요. 이제 조금 긴장이 저도 풀리고 애들 저렇게 바닥을 밟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저도 편안해지네요.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곰들은 어떨까? 오스카는 새 집이 마음에 드는 모양. 누구보다 열심히 계류장 안을 둘러본다. 주변을 볼 수 없어서일까? 글로리아는 조심스럽고 위축된 모습. 좀처럼 움직이질 않는데 아무래도 눈이 안 보이니까 좀 당황하고 좀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사과 주려고 하거든요. 얘가 그 한국에서도 사과는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사과를 좀 줘서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낯선 소리와 냄새에 당황했을 터 익숙한 사과 냄새로 달래본다. She ate apple before. Did she? in Korea. She hadn't. So she knows. Okay. I might be. 한국에서 사과 줬을 때는 이렇게까지 조심스러워하지 않았는데. 아 이제 먹네요. 찾아가지고. 그렇게 글로리아까지 모든 곰들이 생츄어리 환경에 스며들고 있었다. I think it was a huge success. Yeah. Obviously, it was a huge undertaking, but I think everyone came together really well and got these bears into a good situation and hopefully get them happy and healthy and take care of everything they need. But it was definitely a success.
뜬장이 아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땅. 마음껏 추겨보는 물.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더 넓은 야생 환경으로 방사될 때까지 잠시 머물 이만큼의 공간만으로도 곰들은 충분히 행복한 모습이었다. 활동가들은 누구랄 거 없이 흐뭇한 미소로 오랫동안 곰들을 바라봤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활동가들의 관심은 이제 남은 곰들을 향해 있었다. 여기 농장에서 곰 5마리가 탈출했다가 2마리는 생포해서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2마리는 사살되고 1마리는 이제 종적을 알 수가 없어서. 경기도의 이 농장은 시설이 낡은 탓에 곰들이 탈출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곳이었다. 특히 이번엔 1마리를 찾지 못했고 잡히지 않은 곰은 산 너머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녀석은 겨우내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약 5개월이 지나 탈출곰의 흔적이 발견됐다. 그럼 이제 그분들도 지리산 반달곰 팀들이 설치해놓은 동작 카메라에 그 모습이 찍혀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을 4월 4일까지 7일간을 했죠. 9개 조가 그렇게 산을 뒤졌음에도 곰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느새 자연에 적응해 사람을 피해 다니게 된 탈출곰. 녀석의 활동 반경은 이미 산 하나를 넘은 후였다. 수색팀은 생포를 위해 더 넓은 영역에 더 많은 트랩을 설치해 곰 수색에 전념했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마취총을 준비해 곰을 생포할 준비까지 마쳤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들은 이 곰을 빠삐용이라 부르기로 했다. 감옥 같은 철창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는 의미였다. 네, 아침 6시에 그 여기 송전 지구대에서 저기 연락이 왔어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봤는데 검은 형체가 이렇게 꿀렁거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개를 풀고 올라갔는데 이 개하고 뭐 저기 곰하고 엉켜서 어쩔 수 없이 쐈다고 그러면서 사살했다고. 얘가 자연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어미도 가르쳐줄 수가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찾아서 겨울 동안 동면을 하고 나온 거잖아요. 아, 그게 더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거예요. 얘를 좀 생포만 했으면. 그러면 우리한테는 마취총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총포 사살을 했을 수밖에 없었는지. 완전히 애기발이다. 여주 농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정말 불법의 온상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사육곰으로 저지를 수 있는 거의 모든 불법이 지금 자행이 되고 있어요. 차량 등이랑 랜턴을 켜서 들어갔는데 정말 그곳은 그러니까 생명이 살아간다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막 천장에는 거미줄이 너무 심하게 쳐져 있고 그 배설물이 거의 바다를 이루는 수준이었어요. 곰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80마리 정도가 이제 사육이 되어 있고 거기서 또 흥분한 곰들이 막 포효하는 소리? 그 순간에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빨리 얘네한테 먹을 걸 주고 뭔가를 배를 채울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밖에는.
곰들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난 후 농장은 환경부를 통해 위탁 관리에 들어갔다. 제대로 된 먹이 공급으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사육권 문제는 계속 발생했다. 뜬장에서 또다시 새끼곰들이 태어난 것이다. 여기 태어난 거예요. 여기. 태어난 곰은 모두 6. 하지만 그중 3은 안타깝게도 뜬장 밑으로 떨어져 죽었다. 관리자는 남은 3마리라도 살리기 위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왔다고 했다. 더 늦기 전에 남은 새끼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불법 증식은 몰수 대상. 새끼곰을 보낼 곳만 찾으면 구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관계부처와 조율해 곰들을 보낼 곳을 찾아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한 발 늦었다. 밥통을 어미가 잃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이제 구멍이 생기니까 새끼가 호기심에 그걸로 나오다가 떨어진 거지, 바닥으로. 네, 그 하나는 이제 그 앞에 그 곰하고 싸우다가 풀사분에 끼어가지고 서로 땡겨버리니까 또 죽고. 그렇게 남은 셋 중 2마리가 죽고 단 1마리만 남게 된 상황. 협의된 동물원에 보내기 불과 하루 전의 일이었다. 새끼곰들이 살아낸 시간은 고작 1달. 여전히 곰들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었다. 이어진 죽음들을 보며 마음 아팠던 나는 다시 희망을 보고 싶었다. 미국으로 떠난 곰 22마리가 있던 동해 사육장이 철거된다는 소식을 듣고 활동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다시 찾은 농장은 상당히 낯설었다. 어느새 철창은 거의 다 철거된 상태. 잘려나간 철근만이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말해주고 있었다. 와가지고 지금 손으로 곰이 갇혀 지낸 세월만 30년. 하지만 철거는 불과 하루 만에 마무리되고 있었다. 곰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 거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장이 다 이렇게 사라진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후련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고 새들이 와서 노래하고 그런 생명의 공간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 사육권 문제가 겨울이었다면 동해곰들과 만든 변화는 봄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에서 봄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미국에서 새 소식을 전해왔다. 곰들이 이제 적응을 마치고 야생 환경으로 나간다는 소식이었다. 지금 방사하는 현장을 좀 모니터링 하러 갈 예정입니다. 원래 이렇게 미국 갈 예정은 아니었었잖아요. 가게 되는 게 왜? 이 곰들이 이렇게 어떻게 정착하는지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 이게 맞다 이런 거 확인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그 곰들이 이주 후에 어떻게 삶이 변화되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 전달하는 책임을 지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전력이 없다면 활동가들은 주저없이 생추어리로 출발하기로 했다. 나 역시 좁은 공간을 벗어난 곰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다. 출산이 가까워진 아내와 태어날 아이 생각에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한 탈출곰 빠삐용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눈에 아른거렸다. 자유를 만난 곰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나의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일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항공편을 통해 이동하는 한편 투아스에 우리 일정을 실시간으로 알려 현지 이동 소요 시간을 최소화했다. 인천에서 시애틀, 다시 시애틀에서 덴버까지 비행시간만 16시간. 그리고 덴버에 도착해 다시 차로 4시간을 가야 하는 곳, 생추어리 레퓨지. 꼬박 하루를 달려야 닿을 수 있는 곳이었지만 우리는 기꺼이 그 수고를 자처했다. 40년 넘게 이어온 비극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곰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진심이 담긴 방문에 투아스도 기꺼이 응해주었다. 우리의 도착에 맞춰 방사 일정을 조정해 주었고 서식지 바깥이 아닌 안쪽에서 곰 방사 장면을 볼 수 있게 배려해 주었다. Yeah, I mean that's where most of the shots are going to get anyway. Once they go into those. 우리는 곰들이 살아갈 서식지 안으로 이동했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안녕. 나 기억하냐? 진짜 털 상태 많이 좋아졌는데. 달라진 곰들의 모습에 절로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마치 원래 이곳에서 나고 자란 곰처럼 힘이 넘치는 모습. 안녕. 불과 한 달 새 곰들은 새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 있었다. 예전에 봤던 곰들하고 너무도 달라져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털 상태도 굉장히 좋아졌고 진짜로 곰 같더라고요. 건강한 곰들의 모습을 보니 이제 정말 야생으로 나갈 준비가 된 것 같아 보여 안심이 되었다. 달라진 분위기를 느낀 걸까? 유독 곰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이 곰의 이름은 릴리. 한국에서부터 유독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던 곰이다.
릴리도 우리와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걸까? 드디어 곰들의 시간. 세상을 향한 문이 열렸다. 문 하나만 열면 밟을 수 있는 이 땅을 만나기까지. 적게는 9년, 길게는 14년이 걸렸다. 아무도 곰들에게 철창 밖 세상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하지만 본능은 넓은 벌판으로 이끈다. 누구랄 것도 없이 곰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처음 만난 세상을 즐기고 있었다.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모습들. 나오자마자 뭐 흙을 파본다든지 뭐 풀을 뜯어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저걸 어떻게 지금까지 가두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곰들을 보내줘야 했지만 왠지 한마디라도 직접 건네고 싶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눴던 릴리도 아쉬운지 자꾸만 우리를 돌아본다. 우리의 동행은 여기까지. 이제 릴리를 보내주어야 한다. 잘가 릴리. 사라져서 고마워. 안녕. 곰에게 자유를 선물하고 난 후 우리의 일상도 바뀌었다. 곰의 방사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졌고 곰들을 생각할 때마다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어느새 곰들의 비극은 희망의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 가족에게도 찾아왔다. 곰들을 보러 간 아빠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는 예정일을 넘겨 세상에 나왔다. 마치 곰들을 보내고 받는 선물처럼 아이를 만난 것이다. 그렇게 아이도 우리가 만든 희망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었다. 한동안 아이와 시간을 보냈다. 곰들에게 잠시 양보했던 시간을 우리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었기 때문. 아빠의 마음을 아는지 아이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잤다. 건강히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살아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운 나날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음은 다시 곰에게로 향했다. 여주 뜬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새끼곰.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아이는 사육농장에서 구조돼 광주광역시의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다. 이빨도 다 안 났네? 이제는 석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마지막 사육곰. 아니, 반달가슴곰. 죽음의 뜬장에서 살아남아준 이 새끼곰을 직접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 석곰이는 우릴 미소 짓게 만들었다. 잘 먹고 잘 놀고 또 잘 자라주고 있었다.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아이의 하루와 석곰이의 오늘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사람과 곰이 가진 생의 무게는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곰들만 남은 자리. 생명이 살아갈 이유를 만난다. 흙과 나뭇가지.
돌과 바람, 그리고 반달 가슴곰. 저절로 그러함.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 부른다.